이제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예,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전자요. 네, 17만 6천 원에 10% 17, 오늘 네. 매수했어요. 아,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그래서 네, 추경 매수 해도 될까 싶어서 네. 예, 아,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네, 삼성전자 오늘도 빠질 때 들어가셨는데 예, 추격 매수 전략 좀 괜찮은 건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어요. 두 분께 예. 네,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또 추격 매수로 들어가셨는데 이 전략 좀 괜찮은 건지 내가 한번 전략 세워드릴 네, 이정호 대표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이종호 대표님요.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장에서 비중 10% 들어가신 거면 잘 들어가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가적인 현금은 또 보유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예, 적금을 깼어요. 아, 네. 아, 근데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잘 기다리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번에 삼성전자를 신규로 매수하신 거죠? 기존에 뭐 사고 네네. 팔거나 하신 건 아니고. 예, 예. 네, 어떻게 본다면 정말 잘 기다렸던 자리가 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다들 얘기를 하는 부분이 급등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 5일선 부분이 터치될 때 한 번 정도 도전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조금 더 조정의 깊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본다면 21선 부분부터는 모아가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딱 지금 21선에 걸쳐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본다면 한 번의 충격을 주고 나서 추가적인 매수세를 들어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 거래량이 좀 유난히 많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공포감의 심리나 아니면 이때까지 수익이었던 사람들이 기존의 수익이 컸던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거 수익 챙기고 나서 다시 반등 올 때 들어가야지, 이런 심리가 들어오면서 오늘 대량 거래량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종목별 투자자를 보자라고 본다면 대표적으로 뭐 오늘 장에서도 개인들이 어느 정도 담아가는 모습도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줄은 게 조금 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조금 외국인들의 시선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제일 유난히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종목이 반등이 나와야 전체적인 코스피나 코스닥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세도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 추가적으로 현금 비중은 얼마 정도 갖고 계신가요? 그냥 얼마 전 한 조금 네. 네. 그렇다고 본다라면 지금 오늘 장에서 들어갔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비중 10% 정도를 들어갔고, 저는 삼성전자나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포트의 비중 30% 정도는 들고 아,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 아, 그럼 다음 주 정도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번 주에 또 추가적으로 담지 마시고요. 주말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주말 사이에 좋은 이슈가 나온다고 본다면 월요일 날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어떻게 본다면 이 삼성전자의 비중을 늘릴 생각이다라고 본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또 3주차 때 또 접근을 하신다고 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4주, 5주차에 끝난다고 봤을 때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만약 장기화로 된다라고 봐도 3주차부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큰 충격이 안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주주들의 반등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주말까지는 좀 관망하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주부터 한번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보자라고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힘든 시장이지만 좀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현대차입니다. 네, 매수가랑 현대, 비중은요? 매수가 57만 1,000원이고요. 비중 네. 30%. 57만 1,000원에 30% 맞으실까요? 네. 네, 현대차 연일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 크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어제, 어제 눌림에 들어갔는데, 아, 오늘 또 어제 이렇게, 예, 들어가셨어요. 예. 네, 어제 들어가셨는데, 좀 다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현대차 그간 좀 올라준 만큼 많이 빠졌는데 내가 한번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팬매 들어주세요. 네, 곽유정 대표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아우 시청자분 그 떨어지는 칼날 용감하게 잡으셨는데 이게 진짜 참 주식이라는 게 100%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장이 이렇게 또 리스크하게 흘러갈 때는요, 비중을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좀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사실 정석이긴 한데 30%를 일단은 들어가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좀 감내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구간대라고 보고 있어요. 뭐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비중 뭐 더 늘린다 하면은 비중이 50% 정도 더 늘어나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불안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 쪽에 들어오고 있는 뭐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좋고 이제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나 또 로보택시 관련 모멘텀도 지금 또 풍부하게 또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가 역시나 이제 2월 달 동안에 내리 지금 시세가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가상 조정과 되돌림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사실 봤을 때는 21선 구간대에서 지지받아 주면은 매수 구간이긴 한데 반대로 이 21선 구간대를 깬다 한다면은 추가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구간대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40만 원 구간대까지 좀 더 하방을 열어두고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또 이 구간까지 내려갔을 때 또 무리해서 또 비중을 또 투입을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자면은 굳이 비중 투입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빠지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어느 정도 다시 또 회복 국면으로 돌아선다 했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또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다시 빠르게 회복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 하기엔 또 굉장히 또 아쉬운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10% 정도 지금 내외이실 텐데 그럼 확정 손실을 짚고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 뭐 한 달이건 간에 좀 그 되돌림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전개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오늘 구간에서도 현대차가 단기 이제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59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왔었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일부러 안 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리스크한 구간만 감안을 하면서 종목을 저는 계속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도 확대하고 매수가도 평단 좀 낮추고 싶다 하신다면은 40만 원 깨는지 여부 보면서 진행해도 늦진 않으니까 일단은 관망 포지션 잘 유지해 보셔라라고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7만 1,000원 이상을 봐야 될까요? 뭐 지금 단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 단기 오늘 내일은 아니고 일단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서 다시 상승을 한다고 그러면은 정고점까지는 갈 수는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현대차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지금 주가 움직임이 실적도 물론 이제 과거부터 계속 좀 잘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작년에 들어왔었던 리스크가 관세 리스크였잖아요. 일단 관세 불확실성은 이번에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되면은 완전히 불확실성 해소로 가는 거고 최근에 움직임은 또 로봇 모멘텀으로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는 그런 자율주행 관련 또 모멘텀을 본다면은 충분히 현대차도 모멘텀 플레이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펀더멘털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고점 구간대까지 저는 회복 가능성과 오히려 70만 원대까지도 목표 주가를 좀 더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간 많이 올라준 만큼 또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40만 원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 좀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랄게요. 앞으로 2부 스피드 문자 상담은 저희가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 종목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미래에셋이요. 미래에셋증권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3,800원에 20%. 73,800원에 20% 맞으실까요? 네네. 아, 네. 고점에 사시고 어제 이어 오늘도 급락 나와서 정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증권주 다시 좀 탄력이 시원하게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곽유정. 네, 곽유정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예. 우리 시청자분, 이거 지금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6월 정도 연속으로 주가 떨어져서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서 내가 매수했나 이런 또 생각도 드는 시점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보유 의견을 드린 건 저도 조금 고민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 역시 다른 뭐 지금 앞선 종목들처럼 마찬가지로 2개월 정도 지금 내리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사실 수혜를 받았었던 그런 이제 대표적인 업종군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지금 차트 흐름상 깨질랑 말랑 할 때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또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또 기대감 그리고 또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고민이 있어서 보유를 드릴지 아니면 한번 끊고 가시라고 말씀드릴지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보유를 해보자라고 해서 저도 이제 방향성을 좀 저도 선회를 해서 지금 잡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외국인 매도세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 다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저는 미래에셋 증권 일단 한번 끊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또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시장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또 들어와주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 이런 섹터 쪽으로 수급도 한번 강하게 몰이가 좀 들어와주면서 움직임이 나왔다면은 충분히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좀 더 펌핑을 시킬 수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시장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주들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런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우리 국내 시장에서 볼만한 거리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장은 우리가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이 더 크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은 일단은 보유 관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더 깨진다 한다면은 주가가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때는 평단을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주가가 빠르게 되돌아가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당장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53,000원 구간대까지도 이제 하방으로 한 번 더 깬다라고 했을 때 다시금 또 종목 상담 주시면서 그때 이제 추가 매수 자리를 한 번 더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흐름 계속 좀 잡혀 나가는지 보시고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 종목 대응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서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코스닥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좀 홀딩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53,000원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네, 휴림 로봇이요. 휴림 로봇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100원에 30%. 아, 14,100원에 27%세요. 네네. 네, 로봇주들도 오늘 큰 폭의 조정을 보여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다시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보유와 매도로 나뉘셨습니다. 이번엔 이정호 대표님께 한번 전략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혹시? 아, 네, 2달 됐어요. 2달이요?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 수익권까지 보셨다가 이제는 뭐 하락하는 거 보고 이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된 거네요? 아니요, 제가 좀 물타기에서 좀 추가 매수해서 낮췄어요. 물타기 하시면서 평단을 낮추신 거고요.
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왜 많이 올라가신지는 아시죠? 뭐 인수설이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모세가 나왔는데 이 회사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뚜렷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못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25년도에 더욱더 커졌던 부분, 반대로 주가는 로봇 열풍으로 불면서 인수설까지 제기가 되면서 올라가 줬었는데 제가 왜 보유 관점이냐라고 말씀을 해드렸냐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종목이 다 빠져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반등이 나올 때 그때는 탈출을 하실 거를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4,100원까지 올라가면은 팔아야지 이 생각을 갖고 있다가 못 팔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인수설이 진짜로 된 경우에는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시총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거의 1조 5천억 정도가 되고 적자 회사에 약간 뚜렷한 시장에서 뚜렷한 로봇에 대한 기술력과 이런 부분이 어떻게 확실하게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면 비중을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12,500원 구간에서는 비중 10% 정도를 덜어내시고요. 그리고 13,500원에서 14,000원 구간에 그 다음에 또 비중 10% 정도를 덜어내시고 내가 그래도 손실은 조금 만회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13,500원에서 14,500원 사이에 그 나머지 10%를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무너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약간의 테마주 차트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한 차례 크게 급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급락이 나옵니다. 급등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와주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와요. 전 이때가 가장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12,500원에서 비중 10% 정도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13,500원에서 14,500원 사이 그리고 나머지 10%는 15,000원에서 다 정리를 하신다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은 분할 매도를 하면서 손실을 조금 더 줄여 나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이 종목이 14,000원까지 갔다가 추가적으로 꺾인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그냥 미련 없이 다 파시는 게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빠르게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랄게요.